셀트리온 제약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이제 합병시키는 게 아마 올해 안에는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연초에 잠깐 20만 원 넘었었어요.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 정도 주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사지 않으면은 직무유기죠. 자, 오늘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연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관심이 상당히 커졌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도 좀 분석을 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셀트리온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제주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었고 물리기도 많이 물렸었고 그렇죠. 네. 털기도 많이 털었었고 다시 또 관심을 회장님 욕도 많이 하고 오너 회장님이 사실은 신화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셀러리맨에서 이분도 그렇죠. 이제 셀러리맨에서 큰 기업의 그렇죠. 오너 회장으로 등극 때까지 상당히 서사를 쓴 그렇죠, 맞습니다. 분으로 유명하고 이후에도 또 다른 뉴스들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또 주목도 받으셨고 그렇죠. 등등 해서 굉장히 투자 경제 쪽뿐만 아니라 사회에 사건 사고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인데 오늘은 이 투자 경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주가가 연초에 좀 급등세를 보이다가 그렇죠. 지금은 좀 하락하고 조정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가 상승 앞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전에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던 주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최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가 자체가 좀 편안한 침대, 약간 편안한 침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워 있으면은 좀 뭔가 편안한 그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의 지금 종목이다. 물론 이제 아직도 이제 악감정이 있으신 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면서 최근은 저는 이렇게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하기 편안한 주식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저는 진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큰 핵심 주제로 따지면 셀트리온은 기업 가치가 있다. 그럼요. 충분히 있죠. 근데 주가가 기업 가치만큼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락을 거듭할 종목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면 좋다.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갖고 제대로 된 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약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몇 개가 될까? 몇 개 없죠. 이 회사입니다. 대표로 셀트리온을 뽑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가는 22년 초부터 23년 말까지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과거에는 한 37만 원대도 갔었는데 그걸 이제 뚫지 못하고 거의 20만 원대 밑에서 계속 좀 편안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나오는 뉴스가 일단은 첫 번째가 킬러 아이템입니다. 모든 이제 그 빅파마죠. 글로벌 빅파마들은 킬러 아이템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일라일이라든지 하면 뭐가 딱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쪽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킬러 아이템이 지금 램시마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두 번째가 신규 제품들을 계속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파이프라인이 6개가 넘었어요.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합병 이슈가 계속 있어요. 작년 12월 달 말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 합병이 됐어요. 처음에는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누군 또 그래요. 어차피 붙일 걸 왜 또 그걸 자꾸 띄었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승계권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업종은 몸집을 키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바뀌었죠. 왜냐면은
큰 시장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바뀌어진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는 합병을 하는 게 그렇죠. 좋은 방향이니까 네. 뭐 과거는 과거 뒤로 하고 네.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 합병이 좋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 셀트리온 제약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다시 이제 합병시키는 게 아마 올해 안에는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고는 그렇게 하는 셈이죠. 그렇죠. 네. 이것까지 생각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러한 호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초에 잠깐 20만 원 넘었었어요. 네. 그게 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펀드멘탈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좋은 회사가 네. 물론 이제 다른 건 제껴놓고요. 네. 이 정도 주가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사지 않으면은 네. 직무유기죠. 아, 이것도 사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2023년 작년이에요. 네. 매출이 지금 2조 890억 원이 나왔어요. 네. 영업이익이 7,380원이 나왔고요. 네. PER이 지금 44배예요. 네. 근데 보통 포드 PER이 44배네요. 근데 보통 제약 다른 거에 비해서는 높은데 이쪽 바닥에서는 높은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들은 포드 PER이 100배예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업종에서 얘기할 그럼요. 때는 이게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쪽 바닥에서는 이게 높은 게 아니다. 높은 것도 아니에요. 네. PBR 6배죠. 네.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3조 4,851억 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갖고 돈도 있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이번에 잘하면은 증시 밸류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에 네. 저 퍼주로, 저 PBR 주로 이 정도 사실 나오는 회사가 현금도 들고 없어요. 있으니까 네. 주주환원 가치를 네.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네, 맞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네. 바이오 업종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님이 작년에 컴백을 하셨잖아요. 네, 컴백하시면서 뭐 뉴스에 뭐 이상한 뉴스도 많이 뜨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되게 컴백도 되게 신기하게 하셨는데 네. 일단 하시고 나서 지금 뭐 발표한 게 요 셀트리온 제약도 다 합병시키고 2030년까지 그렇죠. 네. 12조 원, 매출 1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요게 제가 만약에 여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네. 이 회사는 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현재까지 제가 아까 6개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램시마, 허주마, 네. 드록시마, 베그젤마, 그다음에 저 악테람, 그다음에 유플라이마즈, 그다음에 이제 진펜트라. 네. 벌써 이것만 해도 글로벌에서 이 바이오는 이게 용어가 말이야. 그냥 어려워. 쉽게 얘기해서 류마티즘하고 자가면역 치료제 쪽에 많다. 이쪽에서 이제 특화된 회사다. 이미 갖고 있는데 이것을 FDA 승인을 미국 FDA 승인을 계속 받아가면서 지금 회사가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25년까지는 11개 라인업으로 확대를 하고 네. 2030년까지 22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다. 네. 만약에 이 상태로만 간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출 12조 원 갖고는 약간 좀 부족해요. 글로벌 빅파마에 합류하기는요. 한 매출 한 20조 원 정도 나와야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글로벌 이제 회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명함을 내밀 수 정도. 그래서 만약에 2030년까지 이렇게 계속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계속 FDA 승인을 받아갖고 제약을 출시를 하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물론 지금은 대장주예요. 대장주지만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성장 시나리오죠. 네. 성장 시나리오는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사실 전 보고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요. 좋아요. 구독. 고전적으로 고금리 시대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목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금리 나지만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 그다음에 실제로 낮아졌을 때가 그렇죠. 또 모멘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는 왜 그런 현상 속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이제 소비가 증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금리가 높을 때 예를 들어서요. 100원에 100원 갖고 와서 붕어빵 2개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100원 갖고 쉽게 얘기해서 붕어빵 3개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의 소비라는 게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 친구들이에요. 젊은 친구들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몸도 이제 아프고요, 그렇죠? 노화 문제도 있고 성인병도 예방을 해야 되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피부 미용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나왔다는 것은 소비가 활성화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헬스케어 쪽도 같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낮은 금리 하에서는 일반적인 경기 민감 소비재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제품들도 다 소비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도 또 여력이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금 조달, 여기 유동성도 뭐 더 커지는 거니까. 막대한 자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쪽 업종의 주목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또 그리고 뭐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특징이 이제 약간 외국하고 틀릴 수 있겠지만은 뭐랄까 조금 이제 부침이 좀 심해요. 네. 왜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깔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들 기술을 갖고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글로벌에 판매를 해갖고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땡겨갖고 회사가 계속 커가는 그런 사이클에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술을 개발해도 문제예요. 왜?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맨날 기술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좀 낮아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 중에서 펀드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한미약품, 뭐 녹십자 유행약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의 주목도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올해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소정진 회장은 참 비전 선포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테크니션보다는 CEO 스타일이시죠. 마케팅에도 잘하시죠. 그게 다 실현된 거는 아니지만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말이 앞선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걸 보면 못한 것도 많죠. 근데 어찌 됐건 이번에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나스닥 상장이 실제 실현이 되면은 역시 또 이제 셀트리온 주가의 순기능으로 작동을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전 될 것 같아요. 먼저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 전반적인 지분 구조를 보면요. 맨 윗단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거거든요. сел트리온 이 회사를 상장하는 게 아니라 그 홀딩스. 상단에 있는 그렇죠. 지주회사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하겠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지금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98%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신 거죠, 혼자. 그리고 이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번에 합병된 셀트리온 있잖아요. 이 지분을 21% 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80% 시장에 다 풀려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병된 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 지분을 54%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도 제약도 이제 합병이 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마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을 한 20% 넘게는 갖고 간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나스닥에 가서 상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된 이후에 지배구조를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보고요. 계속 지금 서정진 회장이 지금 비전 제시를 하는 게 글로벌 빅파마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파마시티컬 중에서 아주 거대 회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글로벌 탑 20는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주식이 상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그 당뇨라든지 뭐 이쪽에서 이제 그 살 빼는 약 쪽에서 뭐 히트를 친 노보노디스크도 알고 보면 뭐 저기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회사지만은 미국에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아마 마찬가지로 이분도 똑같은 지금 비전을 갖고 지금 달려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박이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비전 제시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럼요.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실현이 되면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기업 가치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하여튼 좋은 얘기들은 다 있어요,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지금 투자가분들이 이제 조심스러운 뭐 게 여기서 계속 제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약간의 비판적, 부정적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상장하고 상관없이 이 서정진 회장님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닥쳤을 때
뭐랄까 우리 백신. 그렇죠. 치료제라고 했죠. 백신은 치료제라고 했죠. 백신에 뭐 치료제까지 언급을 했나. 하여튼 뭐 셀트리온이 뭐 먼저 뭐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강을 책임질 것처럼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실현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뭐 특별한 이벤트는 좀 제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컴백을 하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되게 뭐랄까 좀 바뀌어서 나왔다. 산업이 더 달라졌다. 약간 많이 바뀌어서 나왔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전 제시도 확실히 이제 회장이 해야 될 것이 사실 비전 제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잡아주는 게 역할인데 나오면서 그걸 좀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뭐랄까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좀 신뢰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희노애락을 좀 거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한번 경영에서 물러왔다가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업 전반적으로. 그래서 다시 지금 경영 일선으로 돌아와서는 분명하게 비전 제시를 좀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지금 딱 눈에 봤을 때는 허황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옛날하고 좀 많이 틀려졌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그 뛰어난 능력 다 인정을 하지만 어찌됐건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성사된 건 아니었다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박은 과거의 서정진 회장과 다시 경영에 복귀한 그렇죠.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거잖아요.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경영을 하는 지금 서정진 회장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서정진 회장이 선언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네, 그렇게 좀 약간 신뢰감이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끄는 지금 셀트리온의 그 경영 리더십, 그다음에 이제 기업 비전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걸로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 전략 차원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접근하면 되는지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리스크라기보다는 일단 서정진 회장님이 일단 복귀를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비전 제시를 했어요. 비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렇게 커가는 데는 사실 딱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꾸준하게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갖고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갖고 킬러 아이템들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게 가장 큰 지름길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가 과연 계속 실행에 옮겨진지를 사실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연구 개발비를 얼만큼 쏟아붓는지 딴 짓 안 하시고요. 딴 데다 돈 쓰지 말고 거기다가 계속 돈을 쓰면서 그 다음에 계속 FDA 미국 FDA 승인하는 거 보면은 가끔씩 잊혀질만 하면 뭔가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를 하면서 사실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물론 합병 이슈라든지 상장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그냥 이벤트성이고요. 결국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진짜 큰 제약 업체로 상승을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삼성전자 같은 제약업계에서 이제 커진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계속 주주들이 관찰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확실하게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요.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정말 가치 있게 또 주가도 계속 오르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주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냥 나 몰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덮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실제 그 계획과 그 밝힌 대로 실천을 하는지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실제 필요한 제약들을 만들어내고 또 미국이나 유럽 이런 곳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제 출시들을 하는지 맞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제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주주분들이 애정 어리고 관심 어린 시선으로 이 기업 또 종목을 바라볼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이제 배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것도 좀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또 정부의 제도적인 그런 네. 정책적인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선진화, 다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첫 삽을 뜬 것 같아요. 첫 삽을 뜬 것 같은데 삽 한 번 떴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뜨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회사를 이제 앞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뭐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만 갖고 뭐 이벤트성으로만 보지 말고 네,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회사가 이미 커졌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진짜 셀트리온이 저도 좀 다시 보게 되네요. 네. 진짜 기업 그 자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대표 업종 그 자체로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 올해 들어서 더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한, 뭐 이렇게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고요. 지혜롭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셔서 투자 성공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 말씀에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박사 수고해 주셨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